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이드노믹스를 대표하는 다자무역 체제 복귀,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친환경 정책이 우리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관련주 등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관이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업종주로 좀 눈여겨보고 있으신가요? TV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맞아요, 좀 지겨우실 텐데 네. 일단은 바이든의 여러 공약, 바이든 시대가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쵸. 내년 1월 20일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업종, 피해 업종이었던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크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핵심으로 보면 1호 공약이 파리 기후 협약을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리 기후 협약에서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기임이 샜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복귀한다는 부분이 가장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2조 달러 정도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공약에 이미 했죠. 물론 이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추후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유럽 중심의 이제 얼마 전에 수소 전략이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가 있었고, 네. 친환경 발표 관련돼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까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엔 시장은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해상 풍력 관련 대표적인 종목들 다들 아시겠지만 CS 윈드라든지 삼강 M&T 이런 종목들, 어제는 CS 윈드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신고가를 좀 내는,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또 다시 조정이 나와서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의료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는 약간 인하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도 여전히 수혜를 좀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업종이 종목이 딱 2개밖에 없으니까 크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 외에 조그만 업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 수소차 관련돼서 여전히 관심이 있죠. 이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그쵸. 때문에 관련된 큰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이제 신고가를 한번 찍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부 포트는 좀 담고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소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현대글로비스 또 조정 잘 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두산피어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는 종목인데, 그렇죠. 너무 이것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놓고 좀 빠질 때마다 좀 사서 모으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주목해야 할 바이드노믹스 개막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업종 총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상풍력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전기수소차 관련주 이렇게 3가지를 꼽으셨는데, 앞서도 종목을 다 자세히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해상풍력 관련주는 CS윈드, 삼강 M&D 이러한 종목이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바마케어 다시 재확대, 약값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그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또 전기수소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조정 시 매수 전략은 계속 유효하겠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이러한 섹터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백신 상용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뭐 화이자 관련주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련주들이 줄줄이 갭상승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주뿐 아니라 전문가는 여행주, 면세점주들 이러한 소비 회복 기대감에 소비주들 오르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경기 그동안 피해를 제일 많이 받았던 업종들이 크게는 올라오고 있죠. 뭐 항공, 여행,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호텔 관련된 면세점 관련주들, 뭐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뭐 사실은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 관련돼서 CMO 업체들이 여전히 뭐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근데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좀 따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그나마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 뭐 바이넥스라든지 좀 작은 업체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큰 종목도 뭐 CMO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뭐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화이자는 아직 뭐 우리나라 업체가 계약한 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가 뭐 녹십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녹십자가 좀 많이 올랐고 그런 종목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이거는 뭐 투자를 하건 안 하건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백신 생산량이 좀 증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부족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뭐 사실은 이런 업체들이 좀 풀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뭐 상용화 언제가 될 것이냐, 뭐 진짜 효능이 있는 게 맞냐, 요 아직까지 설왕설래하는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어쨌든 백신 상용 기대감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 백신 개발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한 점에서 CMO 업체, 위탁 생산, 개발 생산 업체들에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관련주로 뭐 SK케미칼, 녹십자,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순히 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도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러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정리했고요. 세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광군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이미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렸던 1차 행사에서 화장품 배출이 100억 위안을 돌파했고 어떻게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가 사전 예약 판매 11분 만에 전체 판매액을 초과하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을 초과하는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본격 행사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중국 소비주들 주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걸 보면 뭐 사실은 뭐 저도 이런 완전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저도 한번 봤는데 주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랑 의류 업종이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광군제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제 큰 LG생활건강 같은 큰 기업들은 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주가에 반영되는 건 그닥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보면 중소형주 위주로 좀 관련돼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화장품 업체를 먼저 보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코리아나 뭐 이런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OGM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이제 주로 이제 그 생산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뭐 해외 여러 브랜드들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로레알이나 랑콤, 뭐 인터코스나 이런 데랑 기술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 전체 화장품 섹터가 좋아진다고 하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티몬 글로벌이라는 이제 중국 사이트랑 단독으로 해서 지금 뭐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역시 뭐 또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화장품 인플루언서들과 제휴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세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휠라홀딩스 뭐 어글리 슈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았었던 거죠. 휠라홀딩스라든지 뭐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의료업체 중에 FNF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FNF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근데 좀 주의하실 거는 광군제 관련돼서 오른다라고 하면
급등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차피 기대감으로 한번 뜨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도 보면 광군제 이후에 주가가 다시 계속 우상향을 계속 지속하는 경향은 좀 없고 단기적인 이슈로 좀 그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군제 임박해 오고 있는데 뭐 내일인데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전문가의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의류주 그리고 화장품주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에서 큰 실적을 내봐야 크지 않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화장품주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렇게 세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의류주 관련해서는 휠라홀딩스 그리고 FMNF 이러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광군제 모멘텀으로 내일 급등이 나온다면 뭐 그 다음 날이라도 상승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광군제가 끝나고 나서도 이러한 소비주들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는 많진 않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 전략도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